네, 반갑습니다. 2025년도부터 브라운 편입과 함께하게 된 강승훈입니다. 2026 편입수학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고요.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강의들을 진행할 것이며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수생분들은 또 어떻게 제 커리큘럼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편입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던 경험이 있고 올해로 10년차 편입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고 저는 2016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K 편입학원에서 종합반에서 좀 오랜 기간 강의를 하다가 이 편입학원 거쳐서 이제 브라운 편입과 함께하게 됐습니다.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커리큘럼 자체가 좀 차별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제가 좀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먼 과거에는 자연계 편입 이러면은 보통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는 추세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계 편입이 유리하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또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자연계의 노베이스인 학생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 뭉쳐서 노베이스의 비율이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2명 중에 1명은 노베이스지 않나 뭐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냥 대부분이 노베이스인데 이게 기존의 어떤 편입수학의 방대한 커리큘럼을 제시를 하기에는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이 따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정규 강의를 패턴 편입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노베이스 학생분들도 충분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또 잘하는 학생들은 또 되게 잘해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나 계산이 많은 문제들을 요구를 하는데 또 그런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노베이스랑 극상위권 이 양극화되어 있는 두 집단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들고 나왔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 또 많고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.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편입 영어를 보통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편입 수학이랑 영어를 둘 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분배라든지 어떤 전략들이 많이 중요한데 편입 수학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해라. 뭐 이거 다 풀면 붙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.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봐서도 수정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효율성 있게 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필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그 편입수학 커리큘럼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갖춰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에 알아야 되는 수학이에요. 좀 수강을 하셔야 이제 필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 보고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수학들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편입수학을 또 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바로 편입수학 커리로 넘어오셔야 돼요. 그래서 끝내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공대 출신이고 수학을 되게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. 그냥 바로 미분으로 들어와도 되고 나는 수학을 좀 하긴 했었지만 많이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6시간짜리를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6시간 금방 들으니까. 어쨌든 간에 기초수학은 한 달 안에 끝낸 다음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돼도 이제 필수 개념으로 넘어와서 이제 편입수학 전체 커리큘럼을 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필수 개념으로 넘어오면은 이 패턴 편입수학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사실 편입수학 기출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전체 문제의 한 75% 정도는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나오던 게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가 정해져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맞추면 합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떤 사고력에 대한 문제나 좀 계산이 길어지는 문제나 아니면은 좀 복합적인 혼합형 문제를 맞춰서 좀 더 이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어떤 편입수학의 교재들은 좀 이런 구분 없이 이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공부해야 돼 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패턴화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일단은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 진도를 갈 거고 이게 뭐 전체의 편입수학이라고 봐요.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. 영어도 해야 되니까 보통은.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빈출되는 패턴들을 생각하면 알맹이가 이제 이 정도 있다고 봐요. 그러면 이것만 꺼내 와가지고 이거를 회독수를 늘려서 얘를 이제 n 회독을 해가지고요. 합격을 하는 게 목표고
사실 이거 전체를 1회독 하는 것보다 이거 3, 4회독 하는 게 실력 향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얘를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풀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강화를 해가면서 결국엔 전체를 대비한 이런 방향성을 가져갈 거고, 나중에는 원하시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겉에 있는 디테일들을 챙길 수 있는 강의, 뒤에서 소개할 거지만 이제 퍼플 라벨이라 해가지고요.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최상위권 합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좀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알맹이만 꺼내는 이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꼭 나오는 패턴들이 한 50가지가 있어요. 이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교재의 그 패턴의 코드들을 다 부여를 할 거고,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일단은 합격선까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력도 길러지면서 최상위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거고, 이 패턴은 총 5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, 이 전체의 커리큘럼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50번 코드가 마무리가 돼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코드가 붙어있는 페이지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는 제가 라벨링을 해놨습니다. 이 라벨은 블루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레드, 그린, 퍼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, 이 블루랑 레드가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, 그린이랑 퍼플이 패턴화가 안 되어 있는 거. 근데 이제 블루는 계산량이 적고 레드는 계산량이 많고, 그린은 계산량이 적고 퍼플은 그냥 엄청 어려운 거, 패턴도 아니면서 뭐 개념도 복잡하고 사고력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. 우리는 결국엔 이제 블루 레드가 전체 문제의 한 75%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정복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, 사고력이 좀 트이면서 그린까지 같이 정복이 되고, 그러면서 나중에 퍼플까지 정복하는 이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모든 문제는 라벨링이 되어 있을 거고, 기출문제에도 다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라는 거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게,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진도가 끝나면 미분, 적분, 선대, 답변서 끝나면 끝날 때마다 총 정리의 강의가 포함이 돼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일단 문제풀이가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자습용 문제풀이가 있고요. 유형별 문제풀이 교재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같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, 얘는 강의로 찍히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모의고사라는 강의를 찍을 건데, 이제 이거는 사실 혼합형 문제로 찍는 거고,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이제 그 진도를 누적해서 간다라 보시면 되고요. 미적분이 다 끝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, 120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문제씩 25분을 재고 푸는데, 이게 편입수학의 특성 중에 또 중요한 점이 타임 어택이잖아요.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막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죠. 그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랜덤한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걸 적용해서 푸는지를 훈련하는 이런 컨텐츠라 보시면 되고, 관련 개념 설명을 좀 간단하게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그니처인데, 강제로 진도 나갔던 거를 복습하는 강의로 생각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50개의 패턴이라고 말했던 그 패턴 코드들 위주의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의 4문제 중에 3문제는 패턴, 그러니까 75%의 비중을 그 담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강의를 하는 거고, 결국은 이걸 정복을 해버리면은 일단 합격을 합니다. 합격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서성환을 또 목표로 한다라면은 더 나아가서 다른 걸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무튼 되게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,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개념들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 하나를 여러분이 느끼고,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중요도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고, 이제 그러면서 방향성이 잘 잡힐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복습 강의의 느낌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강의인데,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특강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한 5월 정도부터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퍼플 라벨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라벨링 했던 것 중에 퍼플 난이도가 제일 어렵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데, 이제 그것만 조금 모아놓은 거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성한 중2까지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, 얘도 촬영이 될 건데 이건 마지막에 들으셔야 되는 강의가 돼요. 나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은 뭐 진도 진행하면서 그에 맞춰서 같이 들어도 좋긴 한데, 아무튼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모았고, 심지어 또 제가 만든 문제들도 이제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사실은 제 수업을 들어야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. 최신 기출 경향을 잘 반영한 거죠. 이 패턴 코드까지 수강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, 그 다음에 2번, 그 다음에 3번 한 다음에 여기 총정리까지 4번의 복습이 이루어져서 개념을 한번 패턴 편입적으로 배우면 그거에 대한 복습을 4번 정도는 강의만 따라와도 복습을 할 수 있게 될 거고, 이제 누적 복습으로 알아서 자습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, 아무튼 간에 그 알맹이만 계속 반복하면서 합격에 가까워지게 만든 다음에 다른 디테일들을 정복하는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인데, 뭐 공수까지 다 끝난 다음에
뭐 또는 다변수까지 끝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, 일단 기출문제를 강의로 본다라는 거는 해설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강의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강의로 보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게 많이 막힐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세한 풀이들을 다 해가지고 전문항을 다 찍을 거고, 4개년 정도를 찍을 생각이고, 그 모든 기출문제에 마찬가지 라벨링을 해서 이 문제는 그 개념서 패턴 편입 수학의 어느 페이지에 있어, 뭐 어떤 코드야, 어떤 개념에 연결을 또 해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가 뭔가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어디를 참고하면은 내가 거기를 정복할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게, 결국에는 이제 전체의 컨텐츠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. 파이널 컨텐츠는 2가지가 있고요.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문제들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최신 기출 경향을 잘 반영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제들로 잘 정리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, 뭐 이런 학교는 이걸 좋아해, 어느 학교는 무한급수를 좋아해, 뭐 이런 식으로 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학교별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기출 분석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은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고요.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, 인강으로 많이 듣는다라 보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시고,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잡으면 일단 당연히 그 패턴 편입 수학에 대한 정규 수업 진도를 따라오셔야 되고, 한 5월 정도부터일 것 같아요. 그 패턴 코드를 해야 돼요. 패턴 코드는 반드시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.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미니 모의고사를 풀고 미니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좀 들어가면서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강화를 해나가시고, 자습용 그 문제풀이 유형별 교재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강의로 찍혀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으니까, 결국엔 강의가 찍히는 이 3개, 이 3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강의를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자습으로 풀면서 조금 더 문제량을 늘리는 걸 추천을 한다 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퍼플라벨까지 해가지고 다 들으시면 좋겠다. 일단은 합격을 목표로 할 거면은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되고요. 욕심을 내면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난 서성환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됩니다. 이 정도.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도 하면은 한 가천부터 해서 건국대 왔다 갔다고, 여기까지 한 학생들 중에서 뭐 서성환을 가거나 아니면 건국대 라인 정도로 가거나, 이거는 자습용으로 여기 붙어서 조금씩 하시면 되고, 얘까지 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서성환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수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땡이 아니고 이제 복습을 당연히 들었던 거에 대한 걸 하셔야 되고, 이 패턴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회독을 하셔야 돼요. N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, 일단은 미분을 다 들었어요. 그러면 완강이 되면 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걸 들으면서 이거 1회독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다 들으면 선대 들으면서 이만큼을 1회독은 하시고, 다시 다변수 넘어가면은 이거 들으면서 이만큼은 또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은 많이 쌓이면서 복습 시간이 되게 짧아질 건데, 아무튼 적어도 이만큼이야.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. 적어도 이 정도는 누적 복습이 되면서 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안 까먹으면서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일단 촬영 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, 바로 1월에 미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학수학이 일단 예정으로는 8월에 끝나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들으면은 제일 빨리 수강을 잘 하는 거고, 거기까지 잘 되면 중간중간에 찍는 패턴 코드,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잘 들어주시고, 파이널 강의 올라오는 거 맞춰가지고 잘 들으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촬영 일정이 이러니까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은 거를 따라갈 것 같아요. 따로 제가 스튜디오 나와서 찍는 게 있는데, 1월부터 3월까지 미니 모의고사를 찍어 놓을 거예요. 공수까지 해가지고 전체 120회 다 찍어 놓을 건데, 잘하는 학생들 또는 재수생, 이 둘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먼저 찍고 나서 그다음 전반기에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 좀 찍으면서 진행을 해 놓을 거고,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강의가 밀리는 거 없이 잘 들을 수 있게 제가 조치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찍어 놓을 테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재수생분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, 일단 일반 편입으로 했는데 뭔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재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
학사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학사를 따면 어쨌든 좀 더 유리해지는 게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이 편입이란 입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많이 높여놓는 게 좋아서 학사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뭔가 재수를 결정할 때 보통 빨라야 2월 말 3월이니까 뭐 함수부터 하기 좀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미니 모의고사 일단 풀면서 들으시면서 좀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그 패턴 편입수와 교재로 잘 정리하면서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3월쯤 되면 거의 찍혀 있을 거예요. 좀 까먹었던 거 되살리고, 어쨌든 전반기부터 내가 최상위권을 지키겠다라는 식의 마음가짐으로 재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, 반수한답시고 또 뭐 7월에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근데 그러지 말고 3월부터 좀 제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,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,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좀 겸손하게 좀 꼼꼼하게 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간에 그런 디테일들을 놓쳐가지고 실전에서 한두 개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나가면서 재수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제 끝으로 일단은 이 편입이 수능을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입시를 하는 건데,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이들 방황을 해요. 방황을 하고 이제 방향을 잡기도 어려워하고, 또 일반적으로 막 공부를 되게 진하게 많이 했던 학생이라기보다는 공부량 자체가 어설퍼서 좀 부가적인 편입을 결정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발 소통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, 특히나 이제 이 자연계 편입은 영어랑 수학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마다 그다음에 시기마다도 이 영어랑 수학에 대한 밸런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제발 소통을 많이 하시고, 뭐 인강생들 분들도 제가 뭐 따로 밴드를 준비해가지고 관리하고 할 거고, 현장에선 당연히 잘 관리할 거고,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이제 우리들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부끄럽다고 질문 안 해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, 잘 괴롭히면서, 저도 괴롭히고 뭐 다른 영어쌤들도 잘 괴롭히면서 잘 수강을 해 나가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커리큘럼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따로 뭐 과정별로의 커리큘럼은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서 OT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